돼서 내용은 잘 몰랐었는데 이럴 때마다 항상 같이 보고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봐오세요. 안녕하세요, 알씨님. 아나운서 유원솔입니다. 알씨님들의 자동차 보험 지식을 쑥쑥 올려드리는 알쏭달쏭 자동차 10분 보험. 영상 오늘도 내용입니다. 알찬 내용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보험 지원 파트 김유수 프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 지원 파트 김유수 프로입니다. 네, 프로님 오늘은 알씨님들에게 어떤 주제 이야기 준비해서 알려주실 건가요? 네, 먼저 유한솔 아나운서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지난달, 그러니까 5월이죠.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모델이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고유가 시대니까 워낙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인기가 높은 기아 소렌토 생각도 나고 전통적으로 수요가 높은 현대 그랜저도 떠오르는데 이 두 차종 가운데 정답이 있을까요? 네, 만약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으로 본다면 유한솔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소렌토가 1위지만 네. 지난달 5월을 한정으로 했을 때에는 테슬라의 모델 Y가 국산차, 외제차 통합 국내 차량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외제차가 국내 판매 1위를 차지했다. 놀라운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테슬라 모델 Y의 판매 1위가 오늘의 방송의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부터 이 외제 전기 차량을 보유한 피보험자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지난달 20일부터 판매가 되고 있는 자차 보장 플러스 패키지가 왜 필요한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사례가 좋더라고요.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 A씨는 몇 년 전 테슬라 모델 Y를 출고해 현재 운행 중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지방도를 운행 중 바닥에 있는 낙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순간 차량에 경고창이 뜨면서 배터리 손상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배터리가 차량의 바닥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낙석을 밟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침수 상황에서도 내연 차량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차량이 운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긴급절동을 통해서 견인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원주의 서비스센터에서는 보전압 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로 차량을 이동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네. 다행히 이 피보험자는 긴급견인 서비스 확대 추가 특별약관에 가입해 최대 100km를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견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프로님, 지금까지 들어본 사례 중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전기 차량 하부 손상으로 운행이 불가능했지만 긴급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차량을 잘 옮기셨고 저 자동차 잘 모르는데 이거 특이한 안 놓으신 분들이 많죠. 손 안 그렇지 않나요? 되면 그냥 해. 네? 기본 이 긴급 견인 서비스가 의외로 되게 쓸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자동차 이제 다이렉트로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꼭 이거는 하나는 꼭 넣어줘야 된다라고 해주는데 이제 저도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 다음은 몰랐어요. 또 자차에 가입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수리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유한솔 아나운서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요. 이 차량이 내연기관,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 차량의 사고라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차량이 전기 차량이라는 건데요. 네. 아까 차량 하부에 있는 배터리 손상으로 운행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죠. 보통 이 경우에는 배터리셀을 일부만 수리하는 게 아니고 그러네, 아예 새로 갈아야 되니까. 네, 정확합니다. 회사는 차량의 노후도에 따라 전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가치 역시 신차와 다르게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 차량이 출고 후 몇 년이 지난 차량이라 감가상각이 40%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배터리의 가치 또한 40%가 감가가 되는 건데요. 만약 피보험자가 이 차량을 수리할 때 배터리의 수리가 불가능해 신품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 경우 60%는 자차에서 보상을 받게 되지만 나머지 40%는 피보험자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새 배터리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유가 시대에 각광받는 전기차에 이런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프로님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꺼내주신 걸 보면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사례로 살펴보신 외제 전기차는 물론 국산 전기차에도 꼭 필요한 자차 보장 플러스의 전기차 패키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패키지는 전기차 배터리 신가 보상, 초과 수리 비용 지원, 외제 전기차 운반 비용 등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까 해당 차량의 감가가 40% 진행된 차량의 배터리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새 배터리를 교환을 하면 피보험자가 40%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패키지의 전기차 배터리 신가 보상 특약을 활용하시면 사고 시점의 보험가액 한도로 보상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적용 후 가액이 1,200만 원이었고 새 배터리 가액이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원래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800만 원을 특약으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가액 한도로 새 배터리로 교환을 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이 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보험자의 거주지와 차량의 서비스 센터가 상당히 거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차량 수리를 다 끝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 피보험자의 거주지 쪽으로 차량이 탑송돼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수리 후 서비스 센터에서 고객의 거주지로 차를 탑송하신다면 해당 비용은 최대 50만 원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 특약들은 전기차를 보유하고 계신 고객이라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운반 비용 지원 특약은요,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차량에 사고가 났을 때 수리 비용이 차량 가액을 넘어선다면 이 역시 초과 수리 비용 지원 특약을 통해 차량 가액의 150%를 한도로 보상을 해드립니다. 만약 차량의 손상이 커서 폐차를 하고 신규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면 보험 가입 금액의 7%를 한도로 내서 실제 소요된 취등록세를 지급해드리고요. 차량 검수 비용 20만 원도 추가로 지급해드립니다. 자, 정리를 하면 전기차 보유 고객이 이 패키지에 가입하면 수리 후 운반 비용과 또 배터리를 신품으로 교체할 때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거기에 차량 가입보다 수리 비용이 높으면 150%까지 지원이 되고 만약 해당 차량을 폐차해서 신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 지원까지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차 보장 플러스는 이 전기차 패키지 외에도 다양한 패키지가 있는데요. 외제차 하이브리드 패키지를 가입하시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의 신품 가격을 보상해 드리고요. 외제차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전기차 패키지에서 보장하는 특약 중 전기차 배터리 신가 보상 특약을 제외한 전 특약을 한 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국산 차량 하이브리드 패키지, 자차 보장 기본 패키지를 고객의 보유 차량과 니즈에 맞춰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프로님, 이 자차 보장 플러스 패키지 말고도 다른 패키지가 또 있죠. 네, 가족 보장 플러스 패키지에서는 기존에 판매되던 부부 올케어와 자녀 올케어2를 한꺼번에 가입하실 수 있고요. 5060 플러스 패키지에서는 5060 세대에게 소구력이 높은 시니어 올케어, 상급 병치료 지원, 보행 중 상해 보상 특약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편리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5월 20일부터 개편돼서 운영되고 있는 보보장 플랜 패키지를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이것도 사례 좋더라고요. 30대 후반 여성인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 B씨. 현재 어린이집에 등원 중인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다 최근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B씨에게 최근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이의 등하원과 방과 후 케어를 위해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이의 원활한 등하원을 위해 차량도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 현재 남편과 함께 부부 안정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을 유지 중인 B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네, 프로님 내용을 보니까 맞벌이 중인 부부가 아이의 케어를 위해서 베이비시터를 고용을 했고 차량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한정 규격을 누구나 아이죠 운전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이러면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과거에는 운전자의 범위를 누구나 운전하는 것으로 바꿨어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달 11일부터는 더 저렴한 방법으로 이런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맞벌이에 집에 또 어린 딸이 있어서 귀가 쫑긋하는데 어떤 특약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6월 11일에 책임 개시가 된 부부 플러스 지정 1인 운전자 한정 특약인데요. 네. 최근 가구 구조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이 특약은 두명피보험자, 배우자, 그리고 지정 1인을 운전 가능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범위를 누구나로 설정하셨을 때보다 당연히 저렴하고요. 특히 가족운전 한정 특약의 운전 가능 범위에 속하지 않는 타인이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벌이 부부의 자녀 케어라는 사례를 들어주셨지만 직장 동료 같이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에 접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약이 아주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 플러스 지정 1인 운전자 한정 특약, 저도 유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쏭달쏭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보장 플랜과 패키지, 그리고 부부 플러스 지정 1인 운전자 한정 특약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헤리티지, 올데이 안심, 노블레스, 이렇게 고보장 플랜과 자차 보장 플러스, 가족 보장 플러스, 5060 플러스, 이렇게 고보장 패키지를 같이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특히 고보장 패키지의 경우에는 가족 보장 플러스와 자차 보장 플러스, 이렇게 각 패키지를 중복해서 가입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알씨님들께서는 고객의 니즈와 보유 차량 등에 맞춰서 알맞은 플랜으로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몰라서 그러는데 이 고보장 플랜에서 이 헤리티지 이거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한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혹시? 해지환급금, 해약환급금입니다. 아니 이거요. 아니 우리 자동차에서 고보장 플랜 노블레스 이런 거는 역시 뭐예요? 민준이 한도 한도? 네, 어떤 네. 한도요? 애니카도 기존 7회인데 저건 9회고 9회. 그렇게 조금씩 무보험차는 10회 들어가고 뭐 주유 이런 것도 뭐 출동 서비스, 비상주의 뭐 이런 거 출동 더 서비스가- 횟수나 네. 한도가 다 높아지는 거네요. 네, 100km까지. 근데 이게 좋은데 고부장 패키지가 좋은데 돈이 얼마 나올지가 관건이네요, 그죠? 이제 진짜 전기차 요즘에 워낙 많이 타니까 이거 참 좀 꿀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형성? 카드는 병원 알지? 내일까지 연장해 주셨으니까 21일로 적어진 24일까지 됐으니까 내일까지 꼭 해보시고요. 네, 25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소개하고 이제 끝낼게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우리 혁신지점의 소은이선 우리 알씨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번 달에도 지금 건수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숨통치 체결 건수만 26건이에요.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망담보 또는 일회성 진단비를 살짝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심 진단비를 뭐 4천만 원 이전에 막 가입됐고 3천만 원 가입된 분들을 한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을 빼줘서 우리 숨통치하고 이제 비통치를 같이 해서 이제 체결을 해주거든요.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워낙에 옛날에 소강 건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포인트를 좀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 비통치하고 숨통치의 가장 큰 장점은 반복 보장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진단비는 한 번만 받고 사라져 버리는데 이제 고객한테 말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증권도 이분은 좀 나눠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부담보가 이제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진단비,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통치, 비통치 플랜 하나, 뭐 수수비 플랜 하나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이렇게 가입한다라는 내용이고, 이분은 이제 순통치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비통치는 1억 넣고 순통치도 5천만 원 넣고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렇게
받아오시거든요. 근데 순통치는 제가 봐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게 뭐냐면 제 아버지가 이제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뇌출혈로 51세 때 이제 한번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더 충격받은 건 뭐냐면 이제 옛날 분이라서 건강검진을 제대로 안 해서 고지혈증 약이나 이런 거 안 드셔가지고 저는 그게 쓰러진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 고지혈증은 작년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는 약을 안 드셔서 그랬죠?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요? 무슨 소리야, 나 39살 때부터 약 먹었는데. 예. 근데 이게 참 진짜 그 가족력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뇌심 관련돼서 그때 삼성화재에서 2019년도 8년도에 메르치에서 굉장히 담보가 좋게 나왔어가지고 그때 4천만 원짜리를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입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그런 담보들을 1,000만 원, 2,000만 원 좀 낮춰주고 이 검사부터 재활까지 주는 되게 고객들한테 말하기가 편해요. 예전에는 저희 삼성화재에서 예전에 뇌출혈, 뇌경색을 아예 안 팔 때 되게 설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판매하기가. 근데 지금은 삼성화재 상품이 웬만한 업계 평균 이상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검사할 때 나오죠. 설명이 진짜 편하잖아요. 그리고 수술하거나 혈전용이나 혈전 제거할 때 각 2천만 원씩 나오죠. 그 다음에 중증치료, 우리가 잘 생소한 에크모, 뭐 CRRT, 인공호흡, 저체온요법 이거 할 때도 최대 2천만 원까지 나온대죠. 그 다음에 주사제 투입했을 때도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온대죠. 2번 재활까지. 그러니까 검사부터 재활까지 된다라고 딱 말하기가 굉장히 편해서 고객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보험료죠, 보험료. 그때 50대 남성분으로 1억을 가입을 시키게 되면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와요? 홍지원 씨 혹시 해보셨어요? 순통치? 이거 50대 가입해보잖아요. 그러면 보험료가 5만 원이 이제 넘어가요. 근데 5천만 원을 하게 되면 한 2만 5천 정도가 이제 나오고. 비통치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가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미선 날씨님은 선택을 할 때 비급여 통화 안출혈비 1억 놓고 순통치 5천만 원을 놓고 그 다음에 꼭 하나 담보를 무조건 넣어줘요. 이분은 중입자. 그러니까 비통치가 다 좋은데 중입자가 안 되는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입자 치료비 담보를 꼭 넣어서 이 비통치, 순통치, 그 다음에 중입자 요 세 가지 담보를 꼭 넣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일 잘하시는 분이 이거 많이 판매하는 이유는 그만큼 좋다라는 거있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셔서 이번 달 마무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달보다 가동이 오히려 좀 더딘 것 같은데 조금 활용 많이 해보시고 보육 관련돼서는 내일 저희 의료계 종사업자분들 어제 제가 카톡도 마지막으로 올려봤더니 뭐 치위생사도 됩니다. 그냥 의료계 관련돼서 일만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있으시면 오전까지 저한테 명단 주시면 오신 분들은 10만 원, 그다음에 알신한테 5만 원 상품권을 이제 드리는데 지역 단위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많이 모시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증빙 자료는 별로 없어요. 사원증이어도 좋고요. 재직증명서 띄운 것도 좋고요. 전 그것도 없다. 그럼 현재 가지고 있는 뭐 명함이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정리해 보면 자동차 보험 관련돼서 전기차 패키지 나온 거 그거 머릿속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부 한정에다가 지정 1인도 하나 생겼다. 그리고 혁신지점에 우리 성미선하신 판매 많이 하고 있는 순통치, 비통치. 그 비통치에서 하나 단점이 뭐라고요? 뭐가 빠져있다? 중입자. 그래서 중입자도 항상 추가로 담보를 넣어줘서 가입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미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2부 점핑은 10시 3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고